한 부회장 쪽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나? 차기범에 대해서는 뭐래? 한 부회장님께서는 회장님께서 차기범 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거라며 저에게 뒷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한 부회장님께서 현장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차기범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한 부회장이 믿는 눈치야? 네. 제가 직접 병원에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믿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을 의심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윤비서. 한혜라 쪽에 또 다른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비서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철저히 훈련된 비서의 표정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대본을 읊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보고를 마쳤죠. 진태석은 그런 윤비서를 흡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입가를 비틀어 올렸어요. 자기 계획대로 판이 굴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죠. 한혜라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듯했던 윤비서는 진태석의 스파이였습니다. 그동안 한혜라가 진태석에게 노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겉으로만 보면 한혜라의 오른팔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보다도 한혜라 편인 것처럼 보였던 인물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한혜라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은 한혜라가 그동안 윤비서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판도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회장님, 좀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나 때문에 기범씨가 죽었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기범씨를 끝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부회장님 탓이 아닙니다. 차기범씨는 부회장님이 자리를 뜨시고 바로 숨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바로 와서 차기범씨를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서 계속 자리를 지키셨다고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한혜라는 차기범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의 계단, 몸싸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차기범의 눈빛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래도 내가 그날 기범씨를 거기로 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겠다고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부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안 좋았던 것뿐입니다. 이제 진짜 수아 아가씨도 찾았으니 힘내셔야죠. 수아, 우리 수아. 내가 수아에게서 아빠까지 빼앗아 버렸어. 내가 앞으로 우리 수아를 어떻게 봐. 한혜라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한혜라는 자기 때문에 차기범이 죽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25년 전 살인 누명을 쓴 남편과 어린 딸을 버리고 떠난 죄책감을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빠까지 자기 손으로 빼앗았다고 생각하니 스스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게 되었죠. 한혜라는 자기 인생 전체가 죄로 덮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 공난숙은 이 판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간을 보며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은근히 신경 쓰였던 차기범이 죽었다는 사실에 신이 났어요. 차기범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 게 공난숙이라는 걸 알아내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 공난숙에게 차기범이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차기범 따위는 자기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고 혹시 수가 틀리면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공난숙이라도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겠죠. 마침 진태석이 처리해준다고 하니 잘됐다 싶었는데 한혜라 때문에 차기범이 죽는 그림이 그려지니 흥미로운 전개에 신이 났죠.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영상을 차정원한테 보낸 거야?
재밌잖아. 자기 친엄마가 자기 아빠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 차정원이 어떻게 나올지. 안 그래도 자기를 버린 엄마라고 그렇게나 증오했는데 말이야. 차정원 그 기집애 눈빛 보면 언젠가 일을 제대로 칠 것 같더라니까. 차정원이 한해라 처리해주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 공난숙 회장답네.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기나 하면 되겠어. 너는 가만히 있지 좀 말고 어떻게 진세훈이 꼬실지나 고민해. 그건 내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걱정 마. 한편 차정원은 한혜라와 차기범이 몸싸움을 하다 차기범이 굴러떨어지는 영상을 보고 너무 분노해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떨어지는 소리,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육체의 충격,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차기범의 신음소리까지. 그 모든 게 차정원의 심장을 쥐어짜듯 죄어왔죠. 영상은 짧았지만 그 몇 초가 그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복수하겠다고 건양가에 들어갔지만 한혜라가 얼마나 간절히 딸을 찾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풀린 상태였어요. 그렇기에 자기가 수아라는 사실도 밝히게 된 거였죠. 한혜라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엄마와 딸로 다시 잘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까지 했어요. 자기도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숨겨졌던 갈망도 조금씩 샘솟았죠. 하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었어요. 차정원에게 차기범의 존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엄마에게 버려진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소중한 아빠였죠. 힘든 날마다 정원아 넌 잘 될 거다라며 등을 토닥여주던 유일한 사람,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던 단 한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떠났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차정원의 마음속에서 한혜라를 향해 겨우 싹트던 미약한 연민과 흔들림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아빠라는 존재까지 빼앗아버린 것이었어요. 차정원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남은 거라곤 한혜라에 대한 분노, 원망, 증오뿐이었죠. 한혜라, 당신 나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우리 아빠를 그렇게 만들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 얼굴을 들이밀 생각을 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그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난 단지 네 아빠가 너가 수아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던 게 원망스러워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려고 만났던 것뿐이야. 원망?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빠를 원망해요? 아빠에게 내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건 바로 나였어요. 한혜라, 당신에게 복수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계속 나에게 복수를 멈추라고 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당신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런 우리 아빠를 어떻게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이에요? 나 당신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당신 무너뜨릴 거야. 말을 쏟아내는 내내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오래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한혜라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어요. 기범 씨가 복수를 멈추라고 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요. 우리 아빠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내가 지금껏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빠 덕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서 그런 아빠를 빼앗아갔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엄마라는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 한혜라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애타게 찾아온 딸 수아를 결국 만났지만 그 딸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원망하고 있었어요. 한혜라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의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한혜라는 차기범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어요. 한혜라가 자리를 뜨기 전 차기범은 분명 숨이 붙어 있었어요. 진태석으로부터 수아를 지켜달라며 마지막 부탁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혜라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뭐라고요? 차기범 씨가 병원에 도착한 게 저녁이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낮에 구급차에 실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녁 7시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혜라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윤비서는 자기에게 구급차가 바로 와서 차기범을 데려갔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확인한 내용은 달랐죠. 민정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왜지? 민정이가 날 속일 리가 없는데. 한혜라는 윤비서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윤비서는 항상 한혜라에게 고마워했고 충성을 맹세했어요. 한혜라가 없었으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었을 거라고까지 했죠. 그렇기에 한혜라는 윤비서가 자기 사람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죠. 겉으로는 한혜라의 비서였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태석 쪽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윤비서는 한혜라의 도움으로 진태석의 신입 비서로 건양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완벽하게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윤비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윤비서를 완전히 포섭했던 것이었어요. 방법은 물론 지저분했어요. 진태석은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약점을 찾고 그 약점 위에 돈과 권력을 얹어 눌러버리는 방식에 능숙한 인물이었어요. 윤비서에게도 그랬죠. 과거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하나하나 건드리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한혜라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내 윤비서가 한혜라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었고 한혜라를 속이고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도 크게 지불했죠. 윤비서는 진태석의 속임에 넘어가 한혜라를 미워하게 되었고 한혜라의 충신인 척하는 진태석의 충신이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윤비서가 한혜라를 속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윤비서는 주영채와 한혜라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김 박사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혜라에게 김 박사가 결과를 조작했을 리 없다고 한혜라를 안심시키며 주영채를 친딸로 믿게 만들었었죠. 또 25년 전 트럭 사고에 대해서도 윤비서는 한혜라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트럭 사고는 진태석이 낸 것이었어요. 진태석이 한혜라를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 사고를 낸 것이었죠. 하지만 윤비서는 한혜라에게 언니가 시켜서 트럭을 섭외해 언니를 치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큰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한혜라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었죠. 한혜라는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고를 냈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윤비서로부터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가 남편과 딸을 버리고 떠나기 위해 스스로 사고를 낸 여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한혜라는 윤비서에게 오랜 시간 조종당했고 진태석은 윤비서를 이용해 한혜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혜라는 윤비서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 전에 윤비서가 자기를 속인 게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아,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오늘따라 건양가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네. 좀 나가야겠어. 몸도 안 좋으신데 어딜 가시려고요, 부회장님? 호텔 잡을까요? 호텔도 지긋지긋해. 민정아, 나 너랑 같이 너네 집에 가도 될까? 부회장님께서 저희 집을요? 지금은 건양그룹 부회장이 아니라 민정이 너의 오랜 친구이자 언니 한혜라로 대해줘. 언니가 한 번도 동생 집에 못 가봤네. 한혜라는 최대한 평소처럼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만 억지로 올라갈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윤비서는 조금 찝찝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결국 한혜라를 데리고 집으로 갔죠.
한혜라는 윤비서의 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윤비서의 집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한혜라가 윤비서에게 최고 대우를 해줬다지만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집이었죠.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깔끔하게 정리된 인테리어. 그 모습을 본 한혜라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한혜라는 윤비서가 고아나 다름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월급도 뻔했기 때문에 윤비서가 어떻게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사실 그 집은 윤비서가 스파이 일을 하는 대가로 진태석에게 받은 집이었죠. 민정이 너가 언제 이런 집을 마련했어? 사실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좀 열심히 해봤는데 그게 좀 잘 됐습니다. 윤비서는 둘러댔지만 한혜라는 윤비서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윤비서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윤비서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오늘 나 여기서 너랑 같이 자도 될까?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건양가보다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해서 그래. 그렇게 하시죠, 부회장님. 한혜라는 와인이 마시고 싶다며 윤비서와 함께 와인을 마셨어요. 윤비서가 술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한혜라가 일부러 윤비서에게 술을 먹였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윤비서는 골아떨어졌어요. 머리가 소파 한쪽에 푹 기대진 채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죠. 깊은 잠에 빠진 윤비서의 모습은 평소 건양가에서의 날카롭고 빠릿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혜라는 윤비서가 잠든 사이 윤비서의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서재. 평소 꼼꼼한 성격답게 윤비서는 웬만한 서류와 물건들을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비서의 방에 걸려있던 외투에서 못 보던 핸드폰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에 윤비서가 쓰던 핸드폰과는 다른 것이었죠.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핸드폰은 잠금이 되어 있었죠.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잠든 윤비서의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의 지문 인식기에 댔고 핸드폰은 바로 열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살펴본 한혜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핸드폰은 윤비서가 진태석과 연락하는 핸드폰이었어요. 윤비서는 진태석에게 한혜라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오늘 한혜라가 집에 왔다는 것까지 모두 보고했죠. 부회장님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현재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시간 순서대로 줄줄이 찍혀 있었고 그 끝에는 항상 진태석의 짧고 차가운 답변이 따라붙어 있었죠. 계속 지켜봐. 한 부회장 동향 수시로 보고해. 스크롤을 내리는 한혜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에서는 그동안 진태석의 지시로 윤비서가 한혜라에게 했던 거짓말들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믿었던 윤비서가 사실은 진태석의 스파이였다는 걸 확인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배신감,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한혜라는 바로 윤비서의 집을 나와 차기범과 조미향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 집에는 차정원이 조미향과 함께 있었죠.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요? 당장 나가요. 한혜라는 차정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아야,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도와달라고요?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이 나와요? 무릎을 꿇은 한혜라의 모습은 그동안 봐왔던 건양가의 냉정한 부회장이 아니라 모든 걸 잃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려는 비참한 한 인간이었어요. 날 미워하고 증오해도 돼. 나한테 얼마든지 복수해도 돼. 하지만 먼저 진태석을 무너뜨려야 해. 나랑 아빠를 버려놓고 진태석한테 간 사람이 갑자기 진태석을 무너뜨린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에게 생긴 모든 비극 다 진태석이 만든 일이야. 무엇보다도 네 아빠 기범씨가 죽은 것도 진태석 때문이라고. 당신이랑 몸싸움하다 굴러떨어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걸 진태석 탓으로 돌려요? 난 기범씨를 바로 병원으로 보내려고 했어. 기범씨 분명히 살아있었어.
진태석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진태석이 기범 씨를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했는데 날 속인 거였다고.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끝까지 기범 씨를 챙기지 않은 건 정말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난 정말 기범 씨를 살리려 했어. 진태석이 막지만 않았어도 기범 씨를 살릴 수 있었다고. 나랑 같이 진태석한테 복수하자. 도와줘, 수아야.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진태석에게 복수하는 건 내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해야 해. 너 혼자 절대 진태석을 당해낼 수 없어. 진태석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난 너가 필요해. 윤비서가 알고 보니 진태석의 사람이었어. 윤비서가 그동안 날 속이고 있었어.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수아 너밖에 없어.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야망에 눈이 멀었던 건양 부회장 한혜라가 아니라 자신이 망쳐버린 딸의 인생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한 인간, 한 엄마에 가까웠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가는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죠. 차정원은 자기가 아무리 한혜라를 증오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빠를 죽게 만든 사람에 대해 복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역시 진태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한혜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차정원은 한혜라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죠. 이 선택은 차정원에게도 엄청난 결심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또 다른 괴물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원아, 좀 괜찮아? 뭐라도 좀 먹고 힘내야지. 주하늘은 차정원을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차정원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주하늘이었기에 차정원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가늠할 수 없었죠. 그리고 왜 차정원에게 자꾸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 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차정원을 지켜주리라 다짐했죠. 오빠, 나 괜찮아. 아빠는 어차피 돌아오지 않는걸. 하지만 나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혜라 부회장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거 진태석이래. 한혜라 부회장이 날 찾아왔어. 진태석에게 같이 복수하재. 나 한혜라가 너무 미워. 엄마라는 말은 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아빠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한혜라와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아. 주하늘은 차정원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건양가가 어떤 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두려웠죠. 뭐라고? 진태석 회장 위험한 사람이야. 복수라니 뭘 어떻게 하려고. 나도 내가 무슨 일을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복수할 거야. 내가 대신 해줄게. 넌 가만히 있어. 오빠가 왜? 우리 아빠 복수는 내가 직접 해. 오빠 나 절대 못 말려. 차정원의 눈빛은 이미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본 사람이 가지는 특유의 결연함이었죠. 주하늘은 차정원이 자꾸만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너무나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늪 속으로 자기도 함께 들어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텐데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돕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진태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고 결국 차정원과 함께 진태석을 무너뜨리게 될 것 같아요. 한혜라가 윤비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벼랑 끝에 몰리면서 한혜라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차정원과 손을 잡고 진태석에게 복수를 하게 될 것 같네요. 과연 차정원 한혜라 모녀의 복수는 얼마나 처절하고 뜨거울지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친밀한 리플리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